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오브젝트는 기본 도형 오브젝트와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즉 편집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의 그저 인체나 동물의 모양이나 뭐 그 밖에 기본 도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폴리곤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폴리곤 오브젝트의 이 폴리곤은 우리 축구공에 그죠? 뭐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면들이 서로 배열이 돼서 이제 원하는 그 형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폴리곤의 모양은 뭐 기본적으로 삼각형부터 뭐 사각형, 그 밖에 뭐 다각형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크기 또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에 대한 그 개념은 이제 세그먼트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종의 마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폴리곤 오브젝트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make edit table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아니면은 자, 실린더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봅니다. 실린더 오브젝트. 자, 실린더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조금 확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린더 오브젝트의 크기를 자, 오브젝트 탭에서 레디어스를 통해서 두께, 그 다음에 하이트를 통해서 높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트 세그먼트, 로테이션 세그먼트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세그먼트가 보이는 그런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세그먼트를 볼 수 있게끔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하이트 세그먼트는 현재 1입니다. 즉 없죠. 자, 여기 요 방향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늘려줍니다. 엔터. 자, 그럼 10개의 세그먼트, 지금 마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자, 지금의 이 실린더를 이렇게 구부려뜨리거나 이렇게 그죠? 꺾어 놓고자 한다면 지금의 이 세그먼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세그먼트가 없는 상태, 즉 마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의 관절을 이해하면 되겠죠. 관절이 없다면 꺾이지 않죠.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듯이 모양을 보다 좀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선 지금의 이 세그먼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 또한 지금의 이 실린더를 가지고 뭐 머그컵 같은 뭐 그러한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디포머에 밴드를 하나 적용을 해봅니다. 밴드가 적용이 됐고요. 설명을 해당 강좌에서 한 것처럼 디포머 툴은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 사용을 한다 그랬었죠. 특히 지금의 디포머에 사용이 되는 자, 지금의 보라색 보라색 요 아이콘들은 일반적으로 해당 오브젝트 반대로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자, 이러한 효과 속에 이렇게 상속됩니다. 그죠?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디포머의 툴들은 특정 오브젝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오브젝트 하이로 이렇게 종속이 됩니다. 됐죠? 자, 밴드를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트렝스를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 이때 세그먼트의 개수를 자, 이렇게 1로 설정을 해서 한 마디만 사용하면, 그죠? 마디, 즉 관절이 없기 때문에 구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그먼트를 한 30개로 증가를 해보면
마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휘어지는 요 곡률도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 자, 이렇듯 오브젝트의 모양을 아주 유연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의 개수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일단 빼주고요. 삭제를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듯 세그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지금 이 세그먼트는 앞서 우리가 디포머의 밴드를 통해서 변화를 준 것 외에도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졌을 때 이 세그먼트 즉 좀 확대해 보죠. 자, 확대할 때 마우스 휠을 그냥 사용을 해도 됩니다. 마우스 휠. 자,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령 자, 특정한 여기서는 세그먼트라 그러면 안 되겠죠? 폴리건, 특정한 이제 폴리건, 요 면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가령 요 면을 밖으로 이렇게 잡아 빼고 싶다.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의 이 기본 도형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이 가능한 폴리건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가령 특정 면, 자, 요 면을 이제 폴리건이라고 했을 때 자, 폴리건 모드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 폴리곤을 클릭. 선택이 안 되죠. 자, 즉 기본 도형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 전체적으로 크기에 대한 변화는 줄 수 있지만 이제 세부 모양에 대한 설정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Make Edit Table을 클릭하면 자, 이제 아이콘의 모양도 바뀌었죠? 자, 컨트롤 Z 언두 해보면 아이콘이 기본 도형의 모양이었다가 자, 클릭을 해서 변환을 해보면 아이콘의 모양이 이제 폴리곤의 아이콘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 모드, 폴리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특정 폴리곤을 즉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때 해당 축을 클릭 드래그 해보면 해당 축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폴리곤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그런 오브젝트일지라도 지금의 이 방법처럼 폴리곤이나 엣지, 포인트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 엣지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엣지를 선택하면 이제 이 선이죠. 선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역시 잡아 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포인트. 자, 그럼 포인트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으면 자, 선택된 포인트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원하는 세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폴리곤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기본 도형을 통해서 이 세그먼트에 대한 이런 개수들을 설정을 했었죠. 일단 폴리곤으로 변환이 되면 이 세그먼트의 개수 등과 같은 기본 설정은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언더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즉 편집을 해놓은 모양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할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세그먼트나 크기 등과 같은 이러한 기본 설정은 해놓고 거의 완전하게 해놓고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